유도전동기의 주파수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주파수의 1차 주파수 F1이 있고요. 2차 주파수 F2가 있는데, 자,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기억하십시오. 자, 회전자가 있습니다. 회전자. 그러니까 N하고 표시하죠. 실제 속도를, 실제 속도. 자, 이거 90바퀴 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동기 속도가 있겠죠. NS라 그러죠. 이거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차이 나는 거 있죠. 차이 나는 속도. 이거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SNS로 표현을 하죠. 이게 1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슬립을 얘기할 때 슬립은 요 100분의 10이죠. 요거에 대한 이거의 값을 얘기하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0. 자, 100분의 10이 된다. 100분의 1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슬립이. 이게 0.1 나오죠. 슬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그럼 이 10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냐?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요게 되죠. 그죠? 분수의 규칙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슬립 0.1을 곱하면 이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분수에서 이 밑에 거하고 분모하고 이거 곱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그렇게 곱한다는 얘기예요. 주파수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주파수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가 만약에 100Hz였다. 100Hz였다 그러면은 여기도 여기는 10Hz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Hz는 어떻게 나요? 요걸 이제 F1이라 그랬을 때 요걸 F1. 이건 이제 F2거든요. F2는 여기 상대 속도에서 상대 속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F2는 F1이 100Hz면 F2는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1로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0.1이 곱해져야 되죠. 곱하기 0.1. 요게 뭐예요? 슬립이죠. 슬립. 자, 요것분에 요거 해도 돼요. 주파수로 비교해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0.1이 나오죠. 슬립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로 보나 회전수로 보나 그죠? 회전수로 보나 주파수로 보나 마찬가지죠. 회전수가 주파수 아니에요? 운동장을 10바퀴 돌면은 그죠? 정해진 시간에 10바퀴 돌면은 10Hz죠. 100바퀴 돌면 100Hz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파수는 이 상대 속도 1차와 2차 주파수의 비는 이 동기 속도 대 어떻게 해요? 상대 속도의 비는 1차 주파수 대 2차 주파수의 비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 슬립이 커지면 주파수 F2의 주파수 그러니까 F1은 주파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동기 속도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죠? 이건 P분의 120F 아니에요. 자, 이 1차 주파수는 정해진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2차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이 슬립이 증가하면 어떨까요? 슬립이 증가하면 주파수는 높아집니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릴 거 없어요. 생각해 보면 슬립이 작아지면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막 헷갈려 하는데 슬립 때문에 그래요. 슬립이 1이면은 1일 때하고 0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아까 동기 속도하고 NS하고 SNS 이게 상대 속도죠. 그죠? 요 차이 N과의 차이가 이거죠. 그죠? 근데 요 사이의 비율이 슬립 아니에요? 그 최대일 때가 1 아니에요? 그죠? 1인데 이 슬립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 사이의 갭이 커진다는 얘기죠. 갭이 커지면 슬립이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갭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슬립이
슬립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1자고 0자가 있는데 작아지면 이쪽으로 가고 커지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요 속도에서 상대 속도에 있어서는 상대 속도가 만약에 슬립이 커지면 상대 속도는 주는 거고 슬립이 작아지면 상대 속도는 슬립이 커지면 상대 속도는 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돌렸는데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기본 개념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슬립이 0이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 속도가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상대 속도가 높아지는 거죠. SNS는 높아지는 거다. 그죠? 반대 이쪽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이걸 단순히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시고 그림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게 좋다. NS가 있고 그죠? 회전자가 있죠? 회전자가 있는데 회전자를 생각해봐요. 회전자가 빨리 돌아. 요게 100이야. 요게 지금 아까 90이라 그랬는데 이게 더 빨리 돌아. 그러면 그냥 95 정도 돼. 요 사이에 갭이 바로 주파수이고 아니면은 그 상대 속도 SNS니까 그죠? NS니까 여기가 빨라져. 여기가 빨라지면 요거하고 가까워지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요만큼으로. 그죠? 그럼 슬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슬립이 작아지는 거죠. 더 빨리 돌아. 그러면 더 작아지는 거죠. 슬립이. 하지만 9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럼 슬립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실제 회전자가 적게 돌수록 여기는 커지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인터벌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풍선처럼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100인데 기본이 100이야. 근데 둘이 나눠가져야 돼. 여기 10이 있고 여기 90이 있어. 둘이 더해갖고 무조건 100이 돼야 돼. 더해가지고 무조건 100이 돼야 돼. 동기 속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이 80이 되면 그죠? 이쪽이 80이 되면 위에는 어떻게 100이 되려면 여기 20이 돼야 되고 여기 70이 되면 채워져니까 30이 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립이 늘어나는 거죠. 슬립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슬립이 커진다. 슬립이. 그럼 이렇게 되면 0.3이 되는 거예요. 여길 때는 0.1. 뭐 100분의 10, 100분의 20, 그 다음에 100분의 30, 0.3 이렇게 돼요. 점점 슬립이 커진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요 이미지를 요걸 딱 잘라서 세 부분,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그 주파수는 여기가 F1, F2다. 그럼 슬립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2차 주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가 커지면 2차 주파수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가 작아지면 2차 주파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의 관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작아지면 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줄어들면 주파수가 2차 주파수가 커진다. 1차 주파수는 생각할 게 없고 왜? 기본으로 얘는 붙박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요 관계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뭐 공식으로 쓰고 해갖고 했다 보면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유기 기전력도 마찬가지예요. 1차 측에 이 원쪽에 어떻게 했냐면 4.44 F 파이 N1 이렇게 되고요. 2차 측에 4.44 F 파이 N2인데 여기 주파수를 보면 여기 1이고 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K 오메가 1, K 오메가 2의 권성 계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거 변압기에서 나온 거죠. 변압기에서 나온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에 따라 결국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1차, 2차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틀릴 수 있죠. 뭐 권선은 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 2가 된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일정하다고 봤을 때 주파수에 따라서 기전력이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이제 잘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4.44FON 하면 요거 변압기에서 나온 유기 기전력식이죠. 기전력식이고 변압기의 식이고, 여기 이렇게 해서 권성계수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동기발전기죠. 동기발전기에서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발전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게 4.44 F 파이 N K 오메가 이거였죠. 이게 이제 동기발전기죠. 발전기에서 나왔던 거고, 이게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식이라고 했죠. 기전력식이고, 요게 변압기에서 나왔던 건 4.44 F 파이 N 요거였죠. 요게 변압기죠. 이게 TR에서 나왔던 거. 그리고 유도 전동기에서는 E1, E2가 자, 첨자가 붙어서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동기 발전기, 요거는 TR, 이거는 유도 전동기의 기전력 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또 해봤겠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바로 요 상태가 유도 전동기가 정지시라고 볼 수 있죠. 정지시. 근데 회전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회전시는 이게 다르죠. 여기 슬립이 곱해집니다. S가 곱해지죠. 근데 요게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여기 F1을 써야 되는 거죠. F1. 그러니까 그 NS 아까 속도 얘기할 때 그거죠. 이제 F2라고 만약에 여기다 썼다 그러면 이건 정지시 F2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 붙이기 전에 그죠? S를 붙이기 전에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건 정지시 F2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F1하고 F2가 같은 거죠. 정지시일 때는 F1하고 F2가 같다는 얘기고, 만약에 운전시다 그러면 여기다 슬립을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립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F2처럼 정지시로 봐야 된다. 정지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운전시는 F1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F1. 이게 정지시 F2나 F1은 같으니까 그거에 슬립을 곱한 거다. 이렇게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개념 파악을 잘하는 거다. 자, 약간 높아심에서 우리가 앞에 E2, E1, E2 할 때 E1은 어떻게 되냐면, E1은 4.44 F 파이 N K 오메가 1 이렇게 있죠. 2차는 4.44 F 파이 N 그 다음에 N1 K 오메가 1 이렇게 있죠. 여기 주파수 1, 2고, 이게 뭐라고요? 정지시 이렇게 돼요. 정지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운전시다 그러면 여기다 S를 붙인다. 이렇게 S. 알았죠? 여기도 뭐 S를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냐면 S를 앞으로 빼보면, 자, 이렇게 나머지를 쓰면 4.44 F2 파이 N1 K 오메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정지시 2차 주파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로 쓰니까 S가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2차 주파수구나. 2차 주파수. 여기서 F2는 정지시의 F2에다 붙인 거구나. 그리고 이 F2는 정지시 거니까 F1하고 여기서 이 F1하고 F2는 정지시니까 똑같다. F1, F2는 똑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하기 때문에 개념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면은
S에 F2가 돼 있잖아요. 근데 F1하고 F2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S에 F1한 거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1하고 F2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약간 좀 뭐 글자 장난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S가 붙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거는 정지시 주파수다. 정지시 주파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정지시고 S가 붙은 자체는 운전시, 회전시 주파수 F를 나타낸다. 이렇게요. 예, 여기까지 하고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슬립에 해당되는 만큼의 스피드, 그죠? 동기 속도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 속도가 있었는데 주파수도 이 비율 그대로 F1, F2가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죠. 상대 속도만큼이니까 여기다가 S를 곱한다. 그러면 이건 정지시고, 그죠? F1은 F2가 같을 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개념 중요한 건 뭐 어떻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 동기 속도가 있고 요게 기준이 되고 요거에 해당되는 만큼이 바로 주파수 2차 주파수다. 2차 주파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